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받았던 윤성여 씨가 20년간 복역을 했는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와 제출 증거의 오류를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사과했습니다. 진범 대신 엉뚱하게 이 범인으로 몰려서 게다가 자백을 강요당하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사실 저는 상상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결백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 재판은 이례적으로 촬영이 허가됐는데요. 무죄 선고를 받은 윤성여 씨를 지인들이 꼭 안아주는 모습 본방에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예기치 못한 음향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잘 들리시나요? 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아리동절님이 도배를 올리고 계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리동절님만 저희 쿵 했어요, 쿵. 안 들리시는 거죠 지금? 네. 스피커를 좀 키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중물님이 신청하신 You Raise Me Up을 다시 한번 틀어드렸습니다. 네. 뭔가 이 노래를 들으니까 김민우 아나운서 톤이 더 DJ 같아졌어요. 아 그래요? 약간 잔잔한. 예. 이 오프닝 곡에 따라서 저의 어떤 톤이 달라집니다. 아, 그러게요. 오늘은 부드럽게. 예. 근데 마중물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꼭 신청하시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들린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네. 첫 번째 코너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매주 목요일이면 찾아오는 여신 아나운서라고. 아, 왜 제가- 그래? 오늘 너무 좋아, 왜? 아니 안 끝났는데 벌써부터 치고 들어오세요. 이선영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라고 이렇게 또 동기가 훈훈하게 오프닝을 네. 해줬네요. 근데 네. 너무 순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네요. 제 평소에 매주 이러면 안 그렇게 하거든요. 소개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예. 표정으로. 예. 뭐지? 저 떨떠름한 표정은? 아니 시청자분들 여신이라고 인정해 아유,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여신이다 네, 정말.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신 금융 쪽 혹시 아니에요? 자 오늘 진행해 주시죠. 네. 아니 사실 얼른 화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훌쩍거리는데 이번 한 주가 좀 너무 추웠어요. 아, 그렇죠. 좀 어떻게 진짜요? 보내셨어요? 추워가지고 그냥 회사 집 다들 그렇게 보내셨나요? 코로나 이 상황에 게다가 춥고 이러니까 정말 맞아요. 정직하고 바른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캐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생활. 그래요. 동선이 네. 아주 깔끔합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집에서- 추운 날씨에 제 개그 때문에 더 춥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요즘인데 김민호 아나운서는 요즘 뭐 제일 맛있게 드시고 저는 계세요? 제철 굴 너무 좋아하는데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추운 날씨 초장에 딱 찍어가지고 생굴. 오. 굴? 성지영 기자는 뭐 제일 저 좋아하세요? 약간 지금 요새 꽂혀 있는 게 두부 부침. 두부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네. 김치 딱 싸가지고 이렇게 살짝 들기름에 살짝 해가지고 딱 부쳐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꿀맛입니다. 여러분은 뭘 좀 드시는지 궁금한데 오늘 첫 소식은 이 국민 밥도둑 있잖아요. 네네. 간장게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어제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간장게장 가게 사장님 한 분이 뭐 갑질 때문에 가게를 닫게 됐다 이런 청원글을 올리셨어요. 네네. 네. 음. 네,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지금 갑질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갑질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저희가 들으면 알러지 반응이 확 오는데 그렇죠. 또 요즘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갑질을 했다고 하니까 네네. 참 기가 찼는데 이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라고 밝힌 글쓴이는 간장게장 무한리필 전문점으로 성실하게 장사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맛집으로 자리매김하던 중에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돼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린다라고 글을 시작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코 좀 닦을게요. 여기가 반짝반짝하죠. 네. 근데 갑질을 한 사람은 한 유튜버였는데요. 네. 이제 자신을 맛집 유튜버라고 소개를 해서 식당에 왔는데 이 식당을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이다. 이렇게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커서 큰 타격을 입었고 이 가게 주인이 식당 문을 결국에 닫게 됐다. 이런 내용의 청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정말 억울했으니까 청원글을 그렇죠. 올리셨을 텐데 애초에 이 유튜버도 뭔가 재사용하는 음식점이다라고 할 만한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당들이 있기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죠. 네. 이 유튜버가 처음에 이제 주장했던 건 자신이 이제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고 리필을 했다는 거예요. 무한 리필 전문점이니까. 근데 리필한 게장에 밥알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밥알이 나온 걸 보니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은 게장을 리필용으로 쌓아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유튜브에 이제 컨텐츠를 올린 건데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먹던 밥알이었던 거예요. 아 정말요? 자기 밥알이었던 거죠. 아 자기가 먹던 밥알이 나왔는데 그걸 음식 재사용이라고 지금 영상을 그렇죠. 제작하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장님 너무 억울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같아도 너무 억울해서 일단 뭐 무슨 방법이든 해봤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장님이 침착하게 그 영상에 댓글로 우리 가게에서 재사용을 한 게 아니고 나는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CCTV 다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바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드시다가 본인께 나온 것 같다라고 이제 댓글을 차분하게 달았고 또 지켜보던 전 알바생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일해봤는데 이 가게 정직한 가게입니다 라고 댓글을 올렸는데 그 댓글들이 다 차단당하고 삭제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너무 답답해서 청원글까지 올리게 되신 거죠. 아니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게다가 뭐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어서 댓글을 올렸는데 그 댓글까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청원글까지 올리게 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해당 유튜버는 이제 뭐 해명 영상 같은 걸 올리긴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해명 영상이 일단은 올라와 있고 이제 기존의 그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던 컨텐츠는 내린 상태기는 해요. 근데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는 이미 이 가게에 막 수천 통의 욕 전화가 오고 인터넷에 막 그 왜 포털에 별점 주잖아요, 식당. 네. 이미 이제 난리가 났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휴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해명 동영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큰 뭐 이게 수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청원 게시글을 보면 정말 안타까웠던 게 사장님이 1년간의 코로나도 극복해 왔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운영해 왔는데 이 유튜브의 허위 영상으로 문을 닫게 된 게 자기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개인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좀 갑질을 못하도록 뭐 제도적인 걸 좀 마련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명 영상을 보면 그 밥알을 일부러 넣은 건 아니고 자기가 그 리필 식당이다 보니까 원래 그냥 그릇에다가 먹던 거 그냥 거기다 리필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쵸. 밥알이 거기 원래 있던 그 그릇에 있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식당의 구조였던 거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유튜버도 이런 영상을 제작을 했을 텐데 이런 일이 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뭐 이런 만약에 정말 나쁜 영업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밝혀지는 게 맞겠죠. 그런 또 역할을 한다면 그건 또 유튜버들이 순기능을 해주는 거긴 한데 사실 뭐 이게 뭐 개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자신들이 검증을 하고 하는 게 뭐 TV 같은 경우에 MBC에서 예전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철저한 그 검증을 통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덜 발생했는데 개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 스스로 이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은 그 밥알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재사용 음식점이다, 이 사이에 뭔가가 있었어야 돼요. 이걸 검증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기까지의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유튜버들이 이런 식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본인들도 본인들의 이제 영향력이 큰 만큼 이렇게 파급력이 있고 이런 뭐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잘 생각을 못했던 그렇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보는 만큼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사실 하나의 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일이 MBC 프로그램에서 일어났다?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제재들을 받는 그렇죠. 사실 그런 중재위라든지 어떤 데 가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순서가 있죠. 사실 구제를 하고 이렇게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런 개인 유튜버들한테는 뭐 그럴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강력한 규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방안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이제는 정말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피해를 보신 간장게장 사장님 혹시 보고 계시다면은 오해가 좀 풀렸었으면 좋겠고 시청자분들도 좀 오해를 푸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좀 가게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홍보도 되다. 네. 전화외 유복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 소식도 유튜브랑 좀 관련이 있는 소식인데요. 제 주변에서 제일 먼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을 한 사람이 김민우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 이거 되게 좋아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콧방귀를 꼈거든요. 이런데 돈을 쓰냐고. 지금 하셨어요 혹시? 콧방귀를 꼈거든요. 아 지금도 구독자세요? 당연하죠. 저는 뭐 예전부터 프리미엄을 쓰고 있었고
이게 되게 좋긴 좋아요. 아, 맞아요. 그 백그라운드 재생도 되고 뭐 광고도 없고. 사실 음악도 그걸로 들으면 되게 맞아요. 편하거든요. 사실 다른 거 구독 안 해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들으니까 저는 무료 체험만 하고 네, 결제는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저는 돈을 내는 입장에서 최근에 유튜브가 굉장히 좀 서버가 다운되는 것 같은 현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최근에도 네. 저희 뉴스도 중간에 이제 안 나가기도 했고. 맞아요. 어제 음향사고도 사실 아니죠? 네.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네네. 어쨌든 댓글창 마비가 되면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프리데스크만 하더라도 이제 뭐 댓글이 없다면 여러분의 댓글이 없다면 댓글이 없다면 저희는 정말. 진짜 안고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혀준님께서도 이선영 아나운서 참 곱다고 이런 거 없으면 저희가 힘을 못 받거든요. 아니 이런 댓글이 있어야 되거든요. 홍승표님, 이선영 아나운서 방송 중에 방귀 껴라 뭐 이런 댓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별걸 다 시키시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얘기로 돌아보면은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14일에 문제가 한번 터졌어요. 네네. 뭐 유튜브만 문제였던 게 아니라 Gmail, 구글맵,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오류를 일으켰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오류에 대해서 사용자들한테 사과는커녕 이 오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심지어는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영문으로 그냥 딱 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틀 뒤인 어제 이제 구글 서비스의 Gmail이 이제 오전 6시부터 6시경부터 한 4시간여 동안 이제 계속 되지가 않았던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뭐 아직도 뭐 사과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메일은 또 사실 업무 때문에 쓰시는 네. 분들이 많아가지고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참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네. 너무 좀 화가 나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돈까지 내고 그쵸, 맞아요. 사용하는 유료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무시당하는 기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뭐 사태가 해소가 되고 나서 간단한 팝업이라도 띄워가지고 죄송하다고 좀 진심 어린 사과를 읽으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잖아요. 팝업으로 뭐 오류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네. 광고는 그렇게 수시로 띄우면서 이런 해명이 없었다라는 건 이렇게 김민호 아나운서 같은 사용자들이 화를 낼 만한 일인 것 같고 네. 이제 월 14,050원 정도 이제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그렇게 내고 있는데 이런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은 어쨌든 내가 이거를 월에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구독료를 내는 건데 그렇죠. 서비스가 중단됐던 만큼은 환불이든 뭐 쿠폰이든 모든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요구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오류가 뭐 이번 주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저번 달에도 한 번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네네. 사실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 그 동영상 플랫폼인 웨이브에서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1시간 반 정도 웨이브에서 접속 장애가 있었는데 이 모든 유료 구독자에게는 프리미엄 영화 일주일 접속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맞아요. 유료 구독자들한테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미안도 아니죠. 그냥 그쵸. 공지 이제부터 사용할 수 있어. 공지 띠 끝?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법이 있기는 있어요. 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이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이제 불편을 끼칠 경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이 규정으로 인해서 뭐 얼마를 어떻게 보상해달라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피해를 입었으니 네. 나를 이제 배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때 이런 식의 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뉴스 보니까 이번 사건에 그 넷플릭스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여기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긴 한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신규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이제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기업이 해당돼요. 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적용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망 품질 의무를 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해서 제공하게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어떤 오류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기정통부가 왜 이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끔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상과 관련된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유튜브가 구글의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뭐 이게 보상에 관한 법률은 아니지만 보상 문제도 협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구글이 많은 것을 독식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뭐 결제 수수료 30% 하겠다. 뭐 맞아요. 뭐 운영 체제를 뭐 안드로이드 폰에 다 구글 운영 체제만 탑재하기도 하겠다. 뭐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는 만큼 좀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용자들이 사랑을 해주면 좀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내놓고 사용자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구글이 우리 생활에 정말 녹아있는데 이런 서비스로 보답을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날 수밖에 없죠. 네, 진짜 안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사실 지금 우리도 유튜브로 방송은 하고 있지만 진짜 좀 에이 그럼 우리 다른 데 가볼까요? 네. 지상파에서 그냥 하고 싶어요. 이럴 때마다 정말. 네. 자, 다음 소식 갈 텐데 이번 소식도 화난 소식. 여기 화난 소식만 원래 근데 연타네요. 근데 송경재 텐션이 원래 약간 이렇게 화가 나줘야 네. 좀 이렇게 쫀득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화날 만한 소식이에요. 사실 이번엔 차 얘기인데 저는 이 차가 발매되고 나서 돈 열심히 모아서 이 차 사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테슬라.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게 뭐 연비도 안 들고 아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쁘게 생겼잖아요. 연예인들도 많이 타고. 그래서 좀 로망차로 꼽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에 저 라디오 뉴스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고죠. 사실은 그 화재 사고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대리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제 뒷문이 안 열리는 바람에 구조가 안 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런 맞아요. 사고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 사실 때문에 뒷문이 안 열려? 이런 사실이 새로 밝혀져서 다들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조수석에 탄 그 차주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지만 네네. 어쨌든 뒷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 조수석 쪽으로 접근이 구조가 거의 구조가 제대로 불가능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그런 못했죠. 상황이었는데 네. 이 뉴스를 보시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어쨌든 테슬라 차주들은 더 놀랐을 거 아니에요. 네. 와, 내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테슬라 차주들이 어떻게 하면 사고 상황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노재필 기자가 나오려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네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테슬라 소비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네, 어제 뉴스데스크 영상에도 네네. 리포트에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충격적인 사실이 네. 뒷문이 아예 안 열린다. 안 열리는 모델도 있더라고요. 네, 아예 네. 어떤 방식을 써도 안 열린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모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안 열리는 모델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 준비하셨잖아요. 네네, 일부 그래픽 모델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겨도 열 수 있기는 한데 좀 어려워요.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고가 모델인데 여기는 뭐 뒷좌석에 바닥 덮개 레버를 뭐 당기면 열린다든지 스피커 덮개를 제거한 다음에 뭘 당기면 열린다든지 복잡하네요.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보급형인 모델 3, 모델 3의 경우에는 아예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 3가 사실은 보급형 모델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 대나 팔린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예 뭐 열 방법이 없다는 건 좀 네. 충격적이죠. 아니 문 열 방법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사실 사고가 나면은 앞서 보여드린 방법을 할 생각도 안 나잖아요. 워낙 그쵸. 급박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죠. 저도 예전에 사고 한번 났었는데 그 영화에서 봤던 폭발 장면을 생각해서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나니까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막 되게 그런 두려움만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뒷좌석이 안 열리는데 또 뒷좌석에 아이들이 많이 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트렁크에 뭔가 있으면 치우고 나오기도 사실 힘든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기능도 생각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가 들어가는데 뭐 우리나라의 현기차 또 일본의 도요타 이런 경우에 완전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수동 개폐 장치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고 해요. 뭐 핸들 같은데 아주 손 닿기 쉬운 곳에.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테슬라에는 없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기존의 차에 있는 기능보다는 뭐 새롭게 뭐 자신들 거는 뭐 바퀴 달린 컴퓨터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각하면서
한 반면 안전에 너무 소홀했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댓글로 조금 고급형이 아니라 보급형 네, 모델이라는 보급형, 뜻입니다. 보급형. 네네. 예.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네네네네. 그거는 정정을 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으면 욕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테슬라 쪽에서는 뭐 개선안을 내놓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에서 아무 이제 이야기가 없다는 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이제 다만 사실 이게 그 한미 FTA 규정에 10,000대 이하로 팔리거나 이제 적은 양이 팔리면 미국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미국 규정상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국토부에서는 국토교통안전부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협정 때문에 지금 사실은 강제 규정이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리포트를 보면 어쨌든 국토교통부가 지금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뒤에 이제 리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거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인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테슬라가 자신의 제품에 자신이 있는 만큼 좀 자체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화나는 소식이 많았는데 아 예. 여러분 저희가 대신 화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화나지 마세요. 네. 자 이선 아나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빨리 오기로 했죠. 아 맞아요. 네. 월요일 다음 주 날. 월요일 날. 네. 월요일에 봐요, 여러분.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 코너입니다. 네. 어제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어제 심할서 쓴다고 책을 못했어요. 많이 혼나셨어요? 네. 벌써 두목 힘내. 네, 갓제필 타임이라고. 네. 본인이 방송. 최종 책임자라서 사실 심할서 쓸 필요도 없잖아요. 저 위에도 사장님도 계시고. 아. 네. 그런가요? 예. 아무튼 뭐 어제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예. 네네. 뭐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라는 게 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항상 사고가 나면 저희는 이런 말로 포장하죠. 네, 라이브의 방송의 묘미다. 네, 저희는 참 스릴 넘쳤어요. 네. 아무튼 뭐 얼마 안 남았는데 3분 남았네요. 3분. 신청곡 올려주시면 빨리 적어요. 네. 많이 아까 들었습니다. 마중물님이 뒤늦게 와서 노래 들으셨다고. 맞아요. 네, 어떤 분이 아까 올려주셨어요. 아임유어즈 뭐 신청을 한 분이 있던데 제가 한번 잘 선별해서 달콤한 인생님이 시술 받으셨다고 잘생겨지셨다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 아닌가요? 속보 속보? 노재필 기자 시술설. 저는 시술을 못 받아요. 왜요? 너무 완벽하게 생겨가지고.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가시죠. 완벽하게 생긴 노재필 기자 함께합니다. 자, 오늘 코로나 이틀 연속 1,000명대가 됐고 서울이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사망자가 22명이 나는데 이것 또한 역대 최대고요. 아무튼 뭐 이게 근데 좀 고무적인 소식이 하나 있긴 해요. 네네. 지난 주말에 그 휴대전화를 통한 이동량을 측정을 했더니 그 전주보다 32%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를 그렇죠. 지켜주셨네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며칠 뒤에 나올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서울에서 근데 이제 병상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네.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신 분이 이제 생겼어요. 네. 60대 남성분인데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혈압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 좀 경미한 증상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갑자기 좀 질환이 확 네, 안 네. 좋아, 병세가 확 안 좋아지셔서 부인이 하루 전에 입원하고 혼자 그렇죠. 집에 계시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그 음성이 나왔는데 역시 같은 얘기인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이 나오면 확진자를 빼내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전원 조치를 그렇죠? 하고 이제 관리를 근데 해야 양성이 나온 분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를 그렇게 못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음성 상태에서 그 확진받은 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양성이 나오신 분도 네네. 계시고. 자, 3단계를 경험했던 유럽은 어땠냐. 저희가 이런 기사를 준비했는데 지금 3단계를 정부는 아직은 당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의료 체계가 아직은 좀 빡빡하긴 하지만 괜찮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네. 유럽은 어땠냐 보니까 유럽이 사실은 전면 봉쇄를 한 다음에 좀 줄긴 해요. 사실은 줄긴 줄는데 그걸 또 풀면 또 확 늘어나거든요. 네. 느슨하게 하면 또 그렇죠. 늘어났다가 또 다 막았다가 지금 이게 번갈아 가면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시민 참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신청곡 유튜브 적어주세요. 위도 유도아치유. 시청 너무 많아요. 강지현님 몇 개만 적으세요.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네. 자, 윤석열 총장이 어제 정직 2개월이 나왔습니다. 4개 혐의에 이제 징계위가 인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밤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래요.
아, 네. 근데 윤 총장 측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행정소송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다라고 네. 아. 얘기했고 다만 법적인 어떤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해석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정치적인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상황인 거죠 네. 사실은. 자, 추 장관은 오늘 그 연간회고 출근 안 했다고 합니다. 사의 표명하고. 그다음에 창원 파주 등 무더기로 그 규제 지역이 또 오늘 추가됐는데 거의 뭐 대부분 아닌가요? 강원도랑 제주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아. 지역에 다 이제 생긴 거죠. 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단독 기사 시간 없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단독 기사인데 그 국세청 직원이 다른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세종시는 네, 세종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공무원이 대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된 거예요. 아, 청약이 됐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의 뭐 원가에 다시 받았는데 사실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그렇죠. 시세 차익이 지금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억? 네. 심각한. 어마어마한데. 저희가 단독 기사 준비했고요. 자, 시간이 마무리됐는데 내일도 사고 없이 또 좋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도 꼭 시청해 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